정말 개똥 같은 것들 아닙니까? 특검에서 정말 이런 정몽구, 이재용, 신동빈 다 이렇게 수사해가지고 구속시켜야 되겠습니까? 안 시켜야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이 정몽구 범죄 사실 세 번째 범죄 혐의는 폭력죄입니다. 이 폭력죄에 대한 브리핑은 국가폭력연구 전문가이신 우리 명숙 수사관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숙 수사관은 2016년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 경찰 관계자들이 뽑은 진상 베스트 1위 수상자이기도 하십니다. 얼마나 경찰들한테 항의를 잘했으면 그런 1위 수상했겠습니까? 우리 편이죠?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소개를 받은 명숙 수사관입니다. 제 소개를 듣고 옆에서 웃고 계신 경찰 나으리 분들 많으신데요. 사실 경찰관에게 진상일이면 노동자에게 인권일이 아닙니까? 맞죠? 예. 그렇지만 저렇게 웃는 모습들을 보니까 내가 이러려고 진상 1위가 됐나 싶고,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 웃지들 마십시오. 제가 이번에 수사를 맡은 부분은 정몽구 회장의 폭력 행위입니다. 지난 2016년 12월 6일 정몽구 회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열린 재벌 청문회에서 울산 공장에서 근무하던 용역 경비들을 동원해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로 인해 기아차 비정규직 김수혁 씨가 전치 3주의 피해를 입었고, 유성기업 노동자 김성민 씨가 전치 10일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노동자들이 얻어맞고 플래카드를 들려고 했던 시민들이 다쳤습니다. 이번 폭력 사건이 주목받는 점은 국회라는 공적인 공간, 그것도 전 국민의 관심이 모아졌던 재벌 청문회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정몽구 회장의 폭력은 12월 6일 한 번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 특검팀이 입수한 영상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는 것도 내 마음이고. 일단 나가세요. 박윤정 씨, 이거 가까이 찍어. 이거 와서 찍으라고. 신경 쓰지 말고 가까이 와서 찍어. 우리 물품 해결 좀 하시오. 맞습니다. 이냐고.
정말로 이런 집회 신고 전혀 필요 없는 분향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개입하는 경우 어디가 있습니까? 네, 재벌들의 하수인임을 스스로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믿지 마세요. 여기 하는 거예요. 어디로 미는 거야? 다시 한번 경고하겠습니다. 뭐 하는 거야, 싫어? 아니, 나도 안 줄 거야. 왜? 법을 지켜라고 말하고 있는데, 법을 좀 지켜주세요. 나한테 지나가란 말이야, 없이. 어디 잡아요, 어디?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라고. 됐어, 나와. 하지 마. 손 빼. 손 뺀대. 야, 경찰! 뭐 하는 거야? 통제물로 뭐 하는 거야? 경찰 뭐 하는 거야? 경찰! 뭐 하냐고? 어? 예, 여러분 영상 자료 보니까 정말 속상하시죠? 저렇게 폭력을 휘둘러도 처벌받지 않는 재벌의 나라입니다. 재벌에겐 법도 없습니다. 이런 걸 좀 바꾸려고 특검이 지금 나섰습니다. 근데 아직 정몽구 회장에 대한 특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저희가 특검 브리핑을 하게 됐습니다. 영상에서 보다시피 정몽구 회장과 관련된 모든 곳에서 폭력이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그리고 정몽구 회장의 자택이 있는 한남동,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에서 노동자들에게 계속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심지어 경찰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폭력이 행해졌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경찰이 비호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번 자료를 수집하면서 피해 노동자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그 진술을 확보해서 이번에는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먼저 피해 노동자의 진술을 들으려고 합니다.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조종우 씨를 모시고 어떤 불법 행위와 폭력을 입었는지 진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동지들 반갑습니다. 기아자동차 화성 사내하청 분야 정책부장 조정우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수옥 동지가 지금 단식 8일차라 김수옥 부회장 동지 발언을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6일 국회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는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수백 대의 카메라와 기자들이 있는데도 정몽구 회장의 호위무사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거침없이 폭행했기 때문입니다. 당일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정몽구 회장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정몽구 회장은 그런 일이 없다고 발뺌하면서 사실이라면 사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국회에서 집단 폭행을 자행한 이들이 현대차 울산 보안팀 직원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지금까지 정몽구 회장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회 앞 폭력 사태가 발생한 지 2주 만에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는 또다시 비정규직에 대한 집단 폭행이 자행되었습니다. 폭행을 당한 유홍선 씨는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국회에서
현대기아차 양재동 본사 앞에서 공장 안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조폭과 다름없는 정몽구 회장의 경비대에 의해 수도 없이 폭행을 당해왔습니다. 정몽구 회장의 폭력 만행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정몽구 회장의 가장 큰 범죄는 10년 넘게 불법 파견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할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착취해 왔다는 것입니다. 2004년 노동부는 현대차 모든 사내하청이 불법 파견이라고 판정했고 2010년 7월 22일 대법원이 이를 최종 판결했습니다. 2014년 9월에도 법원은 현대차,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불법 파견이기 때문에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정몽구 회장은 지금까지 불법 파견에 대한 어떠한 사과도 없고 대상자 중 20-30% 정도만 특별 채용을 했습니다. 지금도 현대차 8천여 명, 기아차 4천여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경비대의 지속적이고 무자비한 집단폭력, 10년이 넘는 불법 파견은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현대차 폭력경비대는 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몽구 회장이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정몽구 회장은 법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법부가, 경찰 공권력이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정몽구 회장은 박근혜 최순실 재단에 128억, 최순실 광고회사와 정유라 친구 부모 회사에 73억 등 201억의 공금을 건넸습니다. 그 대가로 일상적인 불법 폭력과 10년 넘게 저지른 불법 파견의 면죄부를 받았고 현대글로비스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정의선 경영승계의 탈불법 행위를 저질러 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정몽구 회장에게 이 헌법 조항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문구일 뿐입니다. 박근혜, 최순실에게 바친 수백억 뇌물 대가가 정몽구 회장의 불법을 가능케 한 것이라면 재벌 총수들의 금권이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한다면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희망은 없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0년이 넘게 자행되어 온 정몽구 회장의 불법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국회와 공장 안 밖에서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자행되고 있는 불법 폭력 만행에 대해 반드시 단죄하고자 합니다. 법 위에 군림하며 온갖 불법을 저질러 온 정몽구 회장을 반드시 처벌하고 이제 야만의 폭력을 끝장내야 합니다. 불법 파견을 바로잡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네, 조정우 씨 피해 진술 고맙습니다. 이곳에 특검 브리핑을 방청 오신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보니까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특히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현대자동차와 앞서 말한 창조 컨설팅의 공모하에 되게 많은 인권 침해와 폭력 행위를 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유성기업 노동자 김성민 씨를 모시고 피해 진술, 정몽구 회장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진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노조 파괴로 인해서 그 폭력으로 인해서 한동안 열사가 돌아가신 지 벌써 300일이 되는 날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직접적인 폭력과 간접적인 폭력 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희가 현대자동차 양재동 사옥에서 농성을 시작한 것은 작년 5월 18일부터입니다. 5월 18일은 2011년 유성기업 사측이 직장 폐쇄를 한 날이기도 하죠. 현대자동차에서 저희가 농성을 한 것은 유성기업의 원청사이기 때문에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현대자동차가 직접 유성기업 노동조합을 파괴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냥 제 얘기가 아니라 2012년 노동부 검찰의 압수수색 후 수사 기록에서 나온 겁니다. 지속적으로 양재동 10층에서 창조 컨설팅 심종도와 유성기업 유성 회장을 불러서 회의했던 것, 날짜를 정해주고 언제까지 제2노조 즉 어용노조를 가입을 종용시키고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는 보고서와 컴플레인을 묻겠다는 것, 그리고 2012년 납품단가를 갑자기 20% 이상 인상시켜준 것 등을 볼 때 현대자동차의 지시와 결재가 없었으면 노조 파괴가 진행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에서 농성을 하는데 완전히 이곳은 무법천지입니다. 아니, 현대자동차 자본의 법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현대차 용역들의 불법에 경찰은 우리도 어쩔 수 없다만 되풀이했습니다. 집회라도 하려고 하면 현대차 용역들이 알박기 집회로 항상 시위가 붙었고 덩치들로 협박하기 일쑤였습니다. 특히 열사 분향소를 차리려고 하자 앞을 가로막으면서 나한테 분향하라고 하는 파렴치함까지 보여주었습니다. 분향소를 차리는데 초반에 용역들의 폭력이 무지 심했습니다. 그 뒤에는 공권력이 저희가 조금만 잘못해도 무조건 연행을 자행했고 5월 17일부터 약 2주간 연행된 조합원들과 함께한 사람들이 수십 명이었습니다. 그러한 폭력을 이겨내고 이제야 천막 같지도 않은 비닐 한 장 치고 버티고 있는 것이 양재동의 현대차 사옥에서 있는 농성장입니다. 정몽구가 살고 있는 한남동은 더욱더 폭력이 극대화됩니다. 아침에 1인 시위를 매일 하는데요. 정몽구 집 앞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용역들 때문입니다. 집회를 열고 한번 가보겠다고 하는 조합원을 끌어당겨서 내리막길에 밀어치는 폭력을 행사했는데도 또 수백 명의 경찰이 있었지만 현행법으로 체포는 없었습니다. 이러기를 반복했고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으로 재벌들이 국회 청문회에 나왔을 때도 그 보기 어렵다는 정몽구 회장 얼굴 한번 보려고 항의 목소리 한번 전달하려고 국회에 갔는데 거기서도 용역들의 폭력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유성기업 사측의 노무 담당자들이 와서 저희 얼굴을 일일이 알려주고 뒤에서 대기를 했다가 정몽구가 오자마자 뒤에서 목을 조르고 끌고 갔습니다. 국회 청문회를 하는 자리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용역들이 국회까지 와서 폭력을 행사합니까? 현대자동차는 직접적인 폭력도 이렇지만 사실 간접적인 폭력이 더 무섭습니다. 양재동에서 집회를 하면 높이서 깃발들을 보고 부품사 어디 왔네 하고 바로 부품사에 전화해서 협박을 합니다. 갑질의 도가 넘은 것이지요. 즉 부품사 노사관계에도 현대차의 폭력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특검에서 아직 정몽구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사실 특검 자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2012년도에 나온 검찰의 수사 기록 자료가 사실은 작년 1월 달에야 나왔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가관이 아닙니다. 특히 노동부에서 유시영, 이기봉, 최승옥에 대해서 세 차례나 구속 의견으로 올렸지만 검찰은 그 증거 자료들을 덮어놨습니다. 그것이 수사 기록이 이제서야 발견되었고 4만 페이지가 넘는 그 수사 기록 자료들을 일주일 동안 2명의 변호사께서 밤을 새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한심합니까? 이런 증거 자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봐준 것은 유성경, 유시영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현대자동차 정몽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특검이 바로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파헤쳐내고 죄 지은 자가, 반칙하는 자가 처벌받는 세상을 이번 최순실 박근혜 특검에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6년 동안 유성기업과 현대자동차의 지시로 괴롭힘을 당하고 노조 파괴로 인한 온갖 인권 침해를 당했는데도 같이 이곳에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피해 노동자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정몽구 회장의 폭력과 불법 행위로 많은 노동자들의 삶이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국가폭력이 처벌받듯이 재벌들의 사적 폭력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의 잣대가 필요합니다. 재벌들의 비리와 폭력은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의 삶이 피폐로해지기 때문에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저희 특검팀은 유성기업의 노조 파괴를 지시한 현대자동차 그리고 박근혜의 정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엄중한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진짜 주범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의 범죄 사실에 대한 특검 브리핑을 보셨습니다. 속 시원하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이번 특검은 전 국민들에게 재벌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알려지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러나 특검만으로는 재벌들의 불법 행태를 막을 수는 없어 보입니다. 노동자 시민들의 투쟁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반드시 재벌 총수 구속을 이뤄내는 투쟁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금속일보 백일자였습니다.